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먹는 밥상 위 음식만 바꿔도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면요? 10명 중 4명이 목숨을 잃는 무서운 질병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평범한 식재료만으로도 이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와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지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수천 명의 식단을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혈관 건강의 열쇠는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 있다는 걸요. 제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방 가능한 뇌출혈로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만 발표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실험실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정확히 무엇을 드릴까요?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5가지 음식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그냥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에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둘째, 바로 내일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하루 3끼 식단 구성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침엔 뭘 먹고, 점심엔 뭘 먹고, 저녁엔 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셋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뇌출혈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고 실천하신다면 뇌출혈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 중에도 식단만 바꾸고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인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이 나중엔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지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식단 조절만으로도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게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혈관은 올바른 음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거든요.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만 가던 그 약들 이제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약 없이 건강하게 사시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그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이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더라. 바로 이게 뇌출혈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뇌출혈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예요.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혈관이 망가진다면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혈관을 고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혹시 요즘 혈압 수치가 신경 쓰이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2세 이정수님이 계십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머리가 자주 아프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신다고 했습니다. 식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짜게 먹고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더군요. 아침엔 짠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점심엔 삼겹살이나 불고기, 저녁엔 생선 조림에 또 짠 반찬들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정수님처럼 드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먹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정수님께 제안했습니다. 5가지 혈관 청소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보시자고요.
이정수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루 한 끼씩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구워 드셨어요. 시금치도 달걀과 함께 부쳐 드시고 마늘도 구워서 꿀에 절여 조금씩 드셨죠. 3개월 뒤 이정수님을 다시 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그전엔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나들었는데 130대로 떨어진 거죠. 더 중요한 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약보다 밥이 약이네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하루 식단 구성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출혈을 막아주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청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혈관 안쪽 벽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엔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이런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는 붉은색이 정말 선명한 뿌리 채소인데요. 이 붉은 색깔 자체가 혈관 건강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보고한 연구를 보면 비트 주스를 2주 동안 꾸준히 마신 고혈압 분들의 혈압이 평균 7mm 수은주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혈압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음식 하나로 이 정도 효과를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정자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아침마다 비트 피클을 반쪽씩 드셨어요. 비트를 그냥 먹기엔 흙내가 나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에 절여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고 먹기도 좋습니다. 김정자님은 이렇게 3개월 정도 드신 후에 혈압이 안정되더라고 하셨어요. 비트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1개 전체를 드시면 너무 많아요.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신장결석이 있거나 혈압이 원래 낮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비트에는 수산염도 들어있어서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혈압을 더 낮출 수도 있거든요. 식초 절인 피클 형태로 하루 반 개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비트 피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2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생선이죠. 구이로도 먹고 조림으로도 먹고 자반으로도 먹습니다. 그런데 고등어가 왜 혈관에 좋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벽에 쌓인 염증 물질을 녹여내는 거죠.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윤재호님은 매주 2번 고등어를 구워 드셨습니다. 자반 고등어는 너무 짜서 피하시고 생고등어를 사다가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구우셨어요. 그리고 양파나 깻잎, 상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셨죠. 윤재호님은 6개월 정도 이렇게 드신 후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큰 고등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물고기일수록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간 크기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국내산 고등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리할 때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이번 주 식탁엔 고등어가 몇 번 올라오셨나요?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흔한 채소죠. 나물로도 많이 먹고 국에도 넣고 볶음으로도 먹습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시금치에는 질산염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은 아까 비트에서도 말씀드렸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정은숙님은 시금치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드셨어요.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로 무치는 게 아니라 생시금치를 달걀과 함께 부쳐서 드신 거예요. 시금치 달걀 부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영양소가 덜 파괴되고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정은숙님은 아침마다 이 시금치 달걀 부침을 한 조각씩 드셨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자주 느끼던 두통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혈관이 넓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진 거죠. 시금치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들어있어서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꼭 데쳐서 물에 헹궈 드셔야 해요. 데치면 수산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결석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 손실이 적어요. 달걀과 함께 부치면 시금치의 비린 맛도 줄어들고 먹기도 편합니다. 시금치 나물 외에 색다른 조리법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늘이 천연 혈압 조절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이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자료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평균 수축기 혈압이 9mm 수은주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혈압이 약 한 알반 정도의 효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최영수님은 마늘을 정말 독특하게 드셨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껍질째 오븐에 구워서 꿀에 절여 드신 거예요. 구운 마늘은 생마늘처럼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래서 먹기도 훨씬 편합니다. 최영수님은 아침마다 이 구운 마늘을 한두 쪽씩 드셨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주 느끼던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이죠. 구운 마늘을 꿀에 절이면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구워서 보관해두고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혈전 예방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을 과량 섭취하지 마세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와 겹칠 수 있거든요. 구운 마늘은 자극이 덜하니까 더 안전합니다.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생마늘보다 구운 마늘 어느 쪽을 더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보랏빛을 띠는 열매인데요. 이 작은 열매 속에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메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매일 한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혈관이 탄력 있다는 건 혈압 변화에 잘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딱딱하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터질 위험이 크지만 탄력 있으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오미경님은 아침마다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 넣고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부숴서 함께 드셨어요.
오미경님은 이렇게 석 달 정도 드신 후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블루베리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한 컵을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반 컵씩 나눠서 아침과 오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도 설탕이 들어간 제품 말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블루베리 간식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렇게 5가지 음식만으로도 혈관은 새롭게 정비됩니다.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활용해서 하루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루 식단 플랜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이정수님이나 윤재호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까 가볍고 산뜻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오트밀과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를 추천드려요. 오트밀에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불리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한 줌 올려주세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부숴서 뿌리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오트밀엔 절대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견과류로 단맛과 고소함을 내는 게 훨씬 좋아요.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는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삶은 계란과 함께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버무리면 돼요. 이렇게 아침을 드시면 혈관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점심은 조금 든든하게 드셔야 오후에 힘이 나죠. 고등어구이,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으로 구성하시면 완벽합니다. 고등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고등어를 소금 살짝 뿌려서 구우세요. 양파나 깻잎을 곁들이면 더욱 좋고요. 현미밥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국이죠. 시금치를 데쳐서 된장국에 넣고 두부도 조금 넣어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 혈관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영양 균형도 잘 맞습니다. 오늘 점심 현미밥 드셨나요?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너무 무겁게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마늘 새우 올리브 볶음밥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새우와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볶다가 밥을 넣어 볶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 간을 최소로 하는 겁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나거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볶음밥에 미나리나 들깨, 연근 무침을 곁들이면 정말 완벽해요. 미나리는 톡소 배출을 돕고 연근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세끼만 이렇게 바꿔도 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먹던 방식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오늘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반찬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잘 챙기시는데 간식에서 무너지세요.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를 자주 드시면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로 하시고 음료는 물이나 녹차로 드세요. 특히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마세요.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만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혈관에 부담을 줘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은 일어나서 한두 시간 내에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5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너무 늦게 저녁을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식단 외 한 가지 습관입니다. 바로 혈압 체크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혈압은 나이 탓이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올바른 관리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음식으로 혈관을 지키면 약을 줄이고 뇌출혈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혈압약 용량을 줄였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약을 끊기도 했어요. 물론 약을 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한 끼라도 바꾸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시면 영원히 못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비트 반 개,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줌, 마늘 한 쪽,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꼭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 쉬다가 재시면 정확해요. 이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해 두면 자신의 혈압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날이 있으면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어떤 음식이나 행동이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이 2가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식탁을 바꾸는 것, 두 번째는 혈압을 기록하는 것. 이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님도 했고, 윤재호 님도 했고, 김정자 님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치는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비트 피클부터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고등어구이부터 드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건강한 혈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